초창패 선정, 복불복이 아닙니다. 쓰는 사람에겐 전략이 있고 심사하는 사람에겐 기준이 있습니다. 이 둘을 정확히 맞추면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오늘 그 구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창TV의 허주일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 특히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 한 번쯤 도전해 보셨거나 올해는 꼭 잡아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이번 7월에 중기부에서 3천억 정도의 추경 예산을 확보했고요. 그중에 초창패는 추경으로만 200억이 넘게 집행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정 기업 수로는 400개 이상이 선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8월 4일까지 접수가 불과 3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7월 11일에 공고돼서 3주 정도만 접수한다니까 경쟁률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빠르게 그러나 전략적으로 작성한다면 올해는 통과 확률이 아주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그 전략의 핵심 PSST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실제로 보는 포인트에 맞춰서 어떻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SST는 Problem, Solution, Scale Up, Team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간단해 보이죠? 그런데 막상 쓰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막히냐면 문제를 제대로 잡지도 못하거나 해결책이 문제와 일치하지 않거나 그리고 돈과 성장 이야기가 허술해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팀은 대충 소개하고 넘어가죠. 이 네 가지의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 강의는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작성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시면 아,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하는 감이 오실 겁니다. 자, 첫 번째, Problem, P. 왜 이 문제가 지금 해결돼야 하죠? 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장, 환경, 이 데이터로 스케일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표라든지 그래프 같은 걸로 근거를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시장 규모가 얼마, 불량률이 몇 %, 고객 불만 건수가 몇 건 이런 것처럼 숫자로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 숫자들에 대한 통계 출처는 반드시 붙여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경쟁제, 대체제 이런 경쟁 대체 솔루션을 분석해야 합니다. 기존 서비스가 있는데도 왜 사람들이 불편해할까요? 이거를 표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정품 신뢰도 확보가 어렵다. 그리고 견적이 제각각이다. 이런 문제들을 항목별로 나열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프로블럼 부분에서는 문제를 발견하는 파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고객 니즈를 명확하게 정의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의 불편한 사항, 그 고객은 누구인지, B2C인지, B2B인지, 실제로 누가 페인 포인트, 불편을 느끼고 있는지 데이터나 기사가 있다면 간단히 인용하면 좋습니다. 이 세 가지를 큰 그림, 그러니까 시장, 그리고 경쟁제, 대체제 분석, 그리고 고객 니즈 순으로 정리해 주면 심사위원들은 아, 이 문제가 진짜 크고 아직 해결이 안 됐구나. 문제를 해결해 볼 필요가 있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P, 프로블럼 부분의 체크리스트 간단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숫자와 출처가 있는가? 두 번째, 기존 경쟁 서비스의 한계가 표로 정리되어 있는가? 세 번째, 고객, 그러니까 수요자 관점에서 구체적인 페인 포인트가 드러나는가? 네 번째, 왜 지금 이어야 되는지 근거가 있는가? 그러니까 시점, 정책성, 트렌드 이런 것들을 반영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네 가지 체크만 해도 P 섹션은 이미 70% 완성된 겁니다. 특히 표는 꼭 하나 이상 넣으세요. 표 하나가 있으면 A4 한 장 분량의 설명을 대신해 줍니다. 두 번째, 솔루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문제, 해결, 매핑하는 겁니다. 앞에서 뽑은 문제 리스트를 왼쪽에 두고 오른쪽에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해결한다를 붙이세요. 그러면 한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한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프로세스 다이어그램으로 구현 흐름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미지 스캔, 데이터베이스 저장, AI 분석, 결과 리포트
이런 식으로 말이죠. 기능을 말로만 설명하면 안 보입니다. 그림으로 설명해 줘야지 심사위원들한테 이해가 빠릅니다. 또 하나, 현재 개발 단계와 6개월 안에 가능한 산출물을 명확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 기간 내에 무엇을 만들고 그 다음은 무엇을 만들지 로드맵으로 분리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체 개발할 건지 외주 개발할 건지 이것도 구분해서 적어주시면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자, 이 솔루션 S 파트에서 확인할 것들을 체크해 보면요. 첫 번째, 문제, 해결, 매핑 표가 있는가? 두 번째, 핵심 기능, 기술을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세 번째, 프로세스, 아키텍처, 플로우 차트가 있는가? 네 번째, 산출물, 일정, 개발 방법 이런 게 분리되어 있는가? 그리고 다섯 번째, 현재 보유한 기술, 특허, 시제품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빠짐없이 쓰면 아, 얘네가 진짜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심사위원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자, 세 번째, 스케일업. 이 부분은 돈, 시장, 성장을 얘기해야 됩니다. 자금 사용 계획은 정부 지원금은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죠. 이걸 가지고 인건비, 외주 개발, 홍보, 특허 이런 항목별로 얼마를 쓸 것인지 표로 정확하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대응 자금, 그러니까 민간 부담금, 현금, 현물도 꼭 적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 진입 전략, 그러니까 국내를 먼저 할 것이냐, 해외를 병행할 것이냐, 그리고 온라인 채널, 파트너십, 전시회, 세일즈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채널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수익 모델, 비즈니스 모델은 뭐 수수료, 구독료, 라이센스, 광고 어떤 구조로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정도의 단가로 할 것이며 고객 수는 어느 정도를 예측할 것이냐. 그래서 단가 곱하기 고객 수. 그러면은 일정 기간에 매출이 나오겠죠. 이 숫자를 넣어야 됩니다. KPI 엑시트. 내용은 6개월, 1년, 3년 목표로 숫자로 작성해 주시면 좋고 투자, M&A, IPO 이런 회수 전략 또는 다음 단계의 R&D, 사업화 과제 연계 계획도 짧게 제시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S, 스케일업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이 들어가면 이만큼 벌고 이렇게 확장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스케일업 부분 S의 체크리스트입니다. 첫 번째, 사업비 표가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작성됐는가? 두 번째, 시장 진입 전략이 채널, 타겟, 일정으로 구체화되어 있는가? 세 번째, BM을 요율, 그러니까 객단가 곱하기 고객수 이런 수식으로 숫자화했는가? 그리고 네 번째, KPI와 엑시트 또는 후속 전략이 명시되어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반드시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흔히 범하기 쉬운 실수는 예를 들면 타겟 시장, 전체 시장이 얼마인데 그 시장의 10%만 먹어도 같은 이런 막연한 계산법입니다. 심사위원은 그런 얘기 하루에 10번도 넘게 듣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채널과 그리고 수행 계획이 있어야 그리고 그걸 베이스로 해서 수식으로 도출된 예상 매출 금액이 있어야지 설득이 훨씬 더 강력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팀입니다. 이 팀이 해낼 수 있나? 이게 핵심 질문입니다. 역할, 경력, 성과, 매칭표를 만드십시오. 예를 들면 누구누구, CTO, AI 7년 경력, 특허 2건 보유 이런 것처럼요. 그리고 채용 계획과 파트너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역량이 있다면 3개월 내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1명 채용 이런 계획도 당당하게 적으셔야 돼요. 우리가 비어있는 거가 문제가 아니고 못 채우는 게 문제입니다. 채우겠다는 계획은 당당하게 자세히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대표자의 스토리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대표자가 왜 이 문제를 내가 풀어야 하는지 무조건 감성팔이 하는 게 아니고 문제의식 그리고 경험 그리고 이번에 사업화하려는 방향 이것들의 연결성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 팀 부분은 팀이 빈약하면 떨어진다.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완할지를 보여주면 된다.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 팀 부분의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대표의 핵심 역량, 산업, 기술, 사업 경험이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핵심 인력, 한 3명에서 5명 이상 그 역할이 명확한가. 그리고 세 번째, 외부 자원, 자문, 협력, 그리고 장비, 클라우드 이런 외부 자원의 확보 계획이 있는가. 그리고 네 번째, 채용이나 아웃소싱 계획으로 역량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가. 이 네 가지로 팀 구성을 통해서 실행력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문장과 구성 팁입니다. 중요한 거, 정량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크다 대신에 3,200억 원 시장 이런 식으로요. 높다 대신에 불량률 12% 이런 식으로 숫자화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각화해 줘야 됩니다. 표, 그래프, 플로우 차트 이런 것들을 쓰라는 거예요. 글을 줄이고 이런 시각적인 자료를 쓰면 이해도는 높아집니다. 보통 사업계획서를 쓰면서 흔히 범하기 쉬운 실수는 기술만 자랑하는 거, 그리고 BM이 모호한 거, 그리고 팀이 약해 보이는 거, 그리고 표나 그림 없이 긴 문단만 계속하는 거. 이 네 가지는 반드시 피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어떠셨습니까? 사실 PSST라는 뼈대를 잡으면 사업계획서는 생각보다 논리적으로 정리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쓸 수 있는 내부 리소스가 부족하다. 이런 게 이제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고민이죠. 저는 14년 동안 200건 이상의 정부과제 선정 경험을 쌓아왔고요. 직접 창업, 실패, 재도전의 과정도 거쳤습니다. 그를 통해서 현장에서 먹히는 사업계획서 작성을 몸으로 배웠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시다면 함께 손발을 맞춰드릴 수도 있습니다. 링크에 무료 초기 상담 폼을 열어뒀으니까요. 궁금하실 때 보시면 참고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선정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